안녕하세요. 헬스장 린생입니다. 운동 후 부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면 근육 성장을 억제하고 과도한 체지방을 유발하며 탈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잘못 알고 계실 가능성이 있으니 오늘 열심히 한 운동 효과를 날려버리고 싶지 않다면 끝까지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첫 번째, 설탕이 풍부한 음료와 음식. 먼저 설탕이 풍부한 음료와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동 직후 게토레이와 기타 스포츠 음료를 자주 섭취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 중에는 저장 탄수화물의 한 형태인 글리코겐이 고갈됩니다. 글리코겐은 특히 전력 질주나 웨이트 리프팅 같은 고강도 활동 중에 최적의 운동 능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합니다. 글리코겐은 에너지로 활용됩니다. 게토레이뿐만 아니라 탄산음료나 초콜릿 우유와 같은 기타 고당도 비스포츠 음료도 글리코겐 저장량을 비교적 빠르게 보충하기 위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격렬한 운동을 위해 근육이 더 잘 작용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이 지방을 태우고 날씬해지려는 의도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을 늘리거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와 음식의 칼로리는 포만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매일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칼로리를 무마시켜버립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하지만 운동 후 남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음식으로 글리코겐을 보충할 수 있으며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당보다는 포만감이 훨씬 높고 추가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포만감 지수에 따르면 구운 감자는 가장 포만감이 높은 탄수화물 중 하나이며 고단백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지방 연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은 글리코겐과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를 근육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 후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또한 운동 능력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당분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거나 근육량과 체중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유청 단백질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체지방을 감량하는 것이 목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청 단백질은 인슐린 유발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따라서 운동 후 다량의 설탕을 섭취하는 대신 저칼로리 유청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면 인슐린 스파이크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술. 운동 후의 술은 일반적으로 식단에서 제한해야 하는 음료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과 함께 하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각성되어 운동이 더 잘 된다고 하지만 기분뿐입니다. 탈수는 술에 의한 몸의 변화 중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제로서 소변 생성을 자극하여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운동 후 신체가 제대로 회복하려면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반대로 알코올을 섭취하면 피로, 근육 경련, 운동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운동 후 근육 조직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신체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합성과 기타 중요한 신진대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이 해독하기 위해 아미노산이 아닌 분해된 근육 조직에 투여되어야 하는데 이는 근육을 늘리는 데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알코올은 근육 성장에 중요한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필수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미네랄과 비타민과 같은 필수 영양소의 동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설탕과 마찬가지로 영양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빈 탄수화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중 증가에 기여합니다. 알코올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들고 포만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배부른 줄 모르고 엄청난 안주를 먹게 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특히 튀긴 음식. 운동 후에는 배고픔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고지방의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고픔에 이성을 잃고 원래 먹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시켜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특히 튀긴 음식을 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분이 많은 음식과 마찬가지로 칼로리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튀김 기름의 높은 지방 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지방 음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운동 직후에 섭취하면 회복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의 동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식사를 했거나 이른 시간에 식사를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복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 후 가능한 빨리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샐러드나 채소도 운동 후 섭취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이는 체중 감량에 올인하는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샐러드가 본질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운동 후에 샐러드만 섭취하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잠재적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많은 초보자가 샐러드를 운동 후에 이상적인 식사로 생각합니다. 보통 양상추, 당근, 오이와 같은 샐러드에 견과류를 뿌려서 먹습니다. 하지만 견과류 한 줌만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샐러드에 닭고기나 참치를 추가하면 운동 후 식사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운동 후 단백질바나 에너지바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운동 후 섭취하는 단백질바는 널리 알려진 식품입니다. 단백질바 1개를 섭취하면 신체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바 또는 에너지바를 2개에서 3개 섭취하면 식단에 500에서 600kcal가 쉽게 추가될 수 있으며, 안타깝게도 단백질바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과자바처럼 변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벌크업용 보충제. 번외로 벌크업용 보충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벌크업용 보충제는 인증이 제대로 된 일부 브랜드 외에 대부분 비용 대비 비효율적입니다. 영양소 밀도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성 방부제, 색소, 인공향료 외에도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품질이 떨어지는 단백질 공급원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분리 단백질이 아닌 농축 단백질로 제조됩니다. 농축 단백질은 표준 등급 이하의 제품입니다. 실제로 품질이 떨어지는 단백질 공급원에서 추출한 탄수화물 외에 과도한 양의 설탕을 첨가하여 칼로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게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체중이나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전문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거나 단백질 파우더, 바나나, 오트밀과 같은 간단한 재료를 조합하여 직접 벌크업 식품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 후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백 동화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운동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른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운동을 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복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단백질 합성 보충제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이 끝난 후 단백질 파우더 통을 흔들며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섯 번째, 소염제, 항염증제. 운동 후에는 에드빌이나 타이레놀 같은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을 섭취하여 운동 후 발생하는 통증과 불편함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만성염증은 운동 후 회복을 방해하고 근육 발달을 저해하지만 급성염증은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루킨6는 체내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이 기저 인터루킨6 수치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근육 성장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운동 후 인터루킨6가 증가하면 근육 성장이 촉진됩니다. 결과적으로 만성염증은 근육세포를 재생하고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신체의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운동 후 급성 또는 일시적인 염증 반응은 위성세포의 활성화와 근육 회복을 시작하여 근육 성장과 회복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운동 전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운동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가공식품. 운동 다음 날에는 칩, 크래커, 포장 스낵과 같은 고도로 가공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간식은 칼로리는 높지만 건강과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극도로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간식은 나트륨, 건강에 해로운 지방, 정제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섭취하면 탈수, 혈당 급상승,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만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운동 후 식사에는 저지방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질이 균형 있게 함유된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다이어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